21년도 추리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 추리 진짜 잘 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제 추리의 역사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작년 커리큘럼을 진행하면서 제가 이런 건방진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어는 후달린다. 그러니까 21, 2, 3, 4를 겪으면서 언어는 후달리더라고요. 이게 프로세스 마이닝 맞고 법학의 규범 교육성 맞고 하다 보니까 뭐 중간에 뒤쪽에 나오는 칸트 외면성 명제 때려 맞고 뭐 중력파 지문 때려 맞고 하니까 이게 내가 다 되는 게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다 되는 게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위주로 봐야지 뭐 요 정도에서 넘어가면 그거는 어쩔 수 없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생겼던 것 같아요. 내성이. 근데 21, 2, 3, 4 추리 평균 100분위가 98이 조금 넘어요. 21, 2, 3, 4 동안 추리에서는 계속 시간이 남고 계속 잘 보고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어떤 말을 건방지게, 난 추리는 그 사우나에서 봐도 나는 90 후반은 나온다. 100분위가. 추리는 뭐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근데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저기 뭐가 있냐면 남은 몇 개를 조금 더 맞추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언어는 한 번 다 맞아봤는데 추리까지 한 번 더 맞으면 내년에 내가 조금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21, 2까지는 학원에서 추리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3, 4에 추리 강의를 해요. 근데 21, 2, 3, 4 이렇게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나는 맞췄는데 쟤네는 틀린 문제들에 이제 매몰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정답률이 되게 낮았던 문제들, 되게 낮았던 문제들이 저는 꽤 곧잘 맞춘 문제들이 몇 개 있는데 왜 이걸 못 맞추지? 요거 고쳐주면 나랑 비슷해지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깊게 공부를 하다 보니, 그러니까 그런 내가 쉽게 맞췄던 문제들보다는 나는 좀 특별함을 보여줘서 맞췄지만 일반적인 학생들이 맞추지 못한 문제 이렇게 무게가 좀 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2025학년도 리트 시험에서 세 문제가 있습니다. 변리사가 소송을 수행하게 되고 또 그 조망 수용을 하는 애가 부탁을 거절할 때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또 협치가 실패하면서 관리가 안 되는 공공무리 상황에 빠지고 거기서 그냥 변호사만 하다가 변리사만 하면 경쟁 심해져 안 심해져? 심해지겠지. 조망 수용은 친사회적인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고를 하니까 부탁을 거절했을 때 조망 수용이 있을 때 없을 때 언제가 더 미안해? 조망 수용이 있을 때가 더 미안하겠지. 그렇거든. 협치가 실패하면 관리가 안 되는데 관리가 안 되면 나빠지겠지. 끄덕끄덕. 이따위 사고를 하면서 시험을 봤으면 그 세 문제를 더 맞춰서 35개를 맞춰서 100분위 후반이 돼서 작년과 같은 그런 나쁜 불상사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욕먹고 막 조롱당하고 했던. 근데 그 세 문제가 다 특별한 지문 밖 발레를 생각했던 순간들이요. 그런 순간들이 몇몇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지금 말한 그 세 문제가 시험이 끝나고 수업을 준비하면서 정답률을 봤을 때 다 70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 개 족밥들도 다 맞춘 문제였구나. 내가 리트를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족밥들이 맞추는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추는 태도로 시험이 진행되면 작년 시험 기준으로 정말 퀴즈 문제를 제외하고는 정답률이 30 언더가 빵 문제인데 그렇다면 내 접근이 조금은 잘못된 거였구나라는 무언가 좀 생각의 전환이 올해 커리큘럼을 준비하면서 시작이 됐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1번 문제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보면 대통령이 임명하면 신분이 보장된대요. 대통령이 임명하면 신분이 보장된대요. 갑을 보면 대통령에게 맡겨져 있고 뭐 안 된대요. 그럼 대통령이 세 약해? 세지. 여기 보면 대통령이 세 약해? 세지. 방향 맞네. 방향 맞네. 사법부 나쁘대요.
사법부 납부돼요. 갑을 보면 대법관이 편향적이더라도 사법 통제해야 된대요. 나쁘면 통제해, 착하면 통제해. 나쁘면 통제해. 파면 없었대요. 파면 없었대요. 파면 없었대요. 올라가서 을을 보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 뭐 했다 못했다. 못했다. 제도는 뭐예요? 파면하는 게 제도예요? 파면 안 하는 게 제도예요? 파면하는 게 제도죠. 파면하는 게 제도인데 제도 못한다? 파면 안 했다? 방향 맞아 안 맞아? 방향이 맞네요. 방향이 맞는데 약화할 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은 무책임해 보이는 사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꼼꼼하게 안 따지면. 근데 시험장에서 잘 볼 때 이게 내 주된 사고였던 것 같아요. 그럼 반대인데? 맞는데? 반대인데? 맞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주된 걸로 넣어놓고 이걸 주된 첫 번째 티어로 넣어놓고 거기서 반복적으로 조금 더 봐야 될 걸 출제 기관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다면 그것만 조금 더 가져가자고요. 그 지점이 이게 뭐 제가 뭐 스크립트를 짜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지점이 우리가 요 기억은 X를 바로 칠 거고 니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금지된 장소에 그려진 법을 위반한 거는 보호 안 한다라는 방향이 맞으니까 니은 바로 동그라미 칠 거예요. 근데 디귿을 보시면 우리가 병을 가서 보면 병은 뭐는 안 하고 뭐는 해요. 뭐는 안 하고 뭐는 해요. 그러면 같아요, 달라요? 달라질 수 있죠. 달라질 수 있죠. 그러면 제가 말한 첫 번째 티어 사고에서는 방향이 디귿 선지가 맞게 쓰여져 있다고. 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쓰여져 있고 병을 보면 달라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요 앞에 요거 하나만 볼게요. 하나만 볼게요. 배포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쓰여져 있네요. 배포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위에 보면 뭐에 따라서 달라지죠? 실제 강간과 그 외의 음란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배포의 목적인가요? 배포의 목적이 아니네요. 수러가 방향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선지에서 앞대가리 쪽에 뭔가 있다면 요거 조금 더 살펴볼까? 그리고 툭 까놓고 막말로 1번 빨리 맞추고 2번 빨리 틀리면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귿 선지에서 분명히 틀리게 만들기 위한 무언가 기술, 수단이 들어가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차라리, 그러니까 작년 수업에서는 1번 문제 사실 해설도 안 했어요. 해설도 안 하고 그냥 이거는 뭐 방향 보면서 대강 보시면 되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디귿 선지를 굉장히 힘을 실어서 해설합니다. 이유는 디귿 선지를 동그라미 쳐서 틀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시험의 본질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응시자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고르면서 시험이 진행되면 140이 넘어버려요, 점수가. 언어 1번부터 30번까지, 추리 1번부터 40번까지 제일 많은 사람들이 고르는 선지를 고르면서 시험이 끝나버리면 140이 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이 시험은 정말 특별함이 요구되진 않는 시험이네요. 이런 거를 말씀은 드리지만 요거는 차라리 한 두 번째 티어 정도에 갖다 놓고 대략적인 방향을 가지고 논증 문제를 판단하는 걸 먼저 1티어에 갖다 놓고 그러면서 시험을 진행하면 일단 딴 거 다 떠나서 수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장 가서 막 힘들지 않게 시험 특히 초반이 진행될 수 있다면 특히 한 35문제 정도밖에 못 푸는 사람에게는 압도적으로 합리적인 접근이겠죠. 왜? 우리가 확률적으로 정답률 되게 낮은 무언가 특별한 게 있으면 내가 좀 꼼꼼하게 본다고 그게 맞춰져요? 사실 그게 자연스럽게 맞춰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모든 문제에 그렇게 막 노력을 더 넣다 보면 시간은 계속 늘어나거든. 그러면 그 특별한 사고가 필요 없는 문제에서 불편함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발생하는 비용이 너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저 부분 조금 방향이 너무 이쁘게 똑같이 써져 있을 때는 앞대가리 조금 더 볼까?